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용입니다. 보수의 시선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드리는 더 락커룸 화요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인 최고위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대선이 이제 2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빨리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후보 단일화 문제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왜 빨리 안 하냐, 사기 행각, 사기 약혼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당내 쿠데타다, 나를 당의 후보로 인정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영상 보고 말씀 이어갑니다. 당 후보로 며칠 전에 선출되신 김문수 후보님이나 그 후보 측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김문수 후보님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는 당헌당규를 개정할 때 필요한 그런 기구이고, 예. 결국 후보 단일화가 여의치 않으면,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김문수 후보의 이 지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김문수 후보가 직접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 자, 김재원 선대위 후보, 이제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이고, 앞서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어떤 의원총회에서의 발언 모습인데, 뭐랄까요,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뭔가 굉장히 급해 보이고, 김문수 후보 측은 그렇게 급하진 않고 좀 제대로 하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하도 황당한 일이 예.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져가지고 시간 단위로 벌어졌어요. 혹시 이게 좀 국민들을 재미있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재밌게 해서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상황이 올 걸 예상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건 절대로 이 단일화는 아름답게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정통성이 있는 후보는 법적으로 김문수 후보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11일까지만 버티면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버티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네. 등록하고 그러려면은 한덕수 후보도 등록을 하겠죠. 예. 그럼 두 사람이 동시에 등록하는 순간 단일화 효과는 저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단일화 해봤자 예. 그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일단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안 된다. 그리고 한덕수는 예우를 갖춰서 사퇴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 나오고 보니까 뭐랄까요. 단일화에 대한 마음이 지금 사실상 없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측도 나오게 되는데. 오늘 오전에 관훈클럽 초청 한덕수 후보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예, 거기 가서 봤는데 상당히 권력 의지가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덕수 예비 예, 그 전에 모습하고 달라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생일대의 결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권한 게 아니라 부인이 말렸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다.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걸 봐가지고는 사퇴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퇴할 수 없잖아요. 힘의 관계로서.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거의 전원이 한덕수 후보를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양자 동시 등록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제 재미있게 해서 단일화에 대한 극적 효과를 높이려고 한다면 재미있어야 되는데 재미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지금 사실 이 뉴스는 많아요. 파면된 대통령을 배출한 네. 그것도 2명이나 배출한 정당에서 후보를 내는 것도 지탄받고 있는데 그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부터가 사실 경선이 굉장히 좀 우픈 촌것 같았잖아요. 그렇죠. 바퀴벌레냐 자동차 바퀴냐부터 시작해서 의자 뺏기 노래하고 있고 사뭇 진지하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줄을 이뤘는데 경선까지 거쳐서 뽑아놓은 후보에다가 선대위도 안 만들어주고
당장 공천장에 잉크도 안 마른 상태에서 단일화를 압박한다라는 게 과연 어떤 국민들이 이걸 재밌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렸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전 기시감이 드는 게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일 때도 약간 이런 프로세스였거든요. 그때 이제 없는 의혹, 그 성상납 의혹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윤리위에서 내쫓으려고 했는데 당대표를 사퇴하지 않겠다고 버티니까 전국 상임위를 개최해가지고 최고위원 4인 이상이 사퇴를 해버리면 비상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규정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결국 그 근거 때문에 개헌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도 내려앉게 된 거고요. 근데 지금 전국 상임위와 임시전당대회를 열겠다라고 지금 예고한 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뽑혔는데 전당대회를 다시 한다. 전국 상임위를 개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진 의원들과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를 교체하겠다라는 암시인 거예요. 이런 지금 촌극, 정말 웃지 못할 총극이 당연하듯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께서 좀 납득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그러면 뭐랄까요? 이게 지금 8명, 4명, 2명으로 줄여서 1명을 뽑았는데 뭐 전국이든 뭐 상임위든 뽑으면 거기서 결의를 하면 후보 교체가 그냥 거기서 의결을 해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아니 사실 이연령 비연령인 게 그게 가능해요? 그럼요. 당론을 안 따르면 후보라도 내려앉을 수 있다. 후보 교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죠. 조항을 만들어서. 그럼요. 그리고 최고위원 4인 이상이 사퇴했을 때 비상 상황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규정을 직접 만들어서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제가 김문수 후보라면 원래 단일화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었잖아요. 김문수 후보도. 예. 근데 이렇게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더 단일화를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정말 본인의 재산 일부를 떼어내가지고 경선 자금에 투입하고 8강, 4강, 결선 끝까지 가가지고 경선 후보까지 됐는데 이렇게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면 단일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후보 교체를 하면은 아마 저는 국민의힘이 거의 해체되는 수준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도 아니고. 무슨 당원들을 속인 거 이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속였잖아요. 예. 그리고 지난 5월 3일 그 근사하게 보이는 전당대회는 왜 했고 그러니까요. 거기서는 최종 후보를 우리가 뽑았다는 식으로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유지를 하면서 무슨 슬기롭게 김문수 후보를 뒤에서 조용하게 설득을 해야지 공개적으로 지금 윽박지르니까 맞습니다. 이 일종의 자존심 싸움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물러날 데가 없어요 지금. 아니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랑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 자체를 날짜를 특정하게 소집을 안 하고 이를테면 11에서 11일. 전당대회를 5월 10일에서 11일 중에 시간은 추후 공고하겠다. 날짜 추후 공지, 시간 추후 날짜를 공지. 추후, 안건도 추후 공고하겠다. 전국위원회 공고도 5월 8일부터 11일 중에 시간은 추후 공고하겠다. 방식은 비대면 회의 혹은 ARS 투표다. 추후 공고한다. 이거는 아니 원래 이제 공당이 임시전당대회라는 게 예. 전국 상임위를 거쳐서 혹은 책임당원의 4분의 1이 요구해가지고 날짜를 다른 날로 결정을 한 다음에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건데 그 두 개의 절차를 동시에 같이 한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후보를 바꾸겠다는 의지인 거죠. 원래는 전국 상임위를 거쳐서 며칠의 어떤 이격 시간을 두고 전당대회를 또 열면서 거기서 이제 마땅한 안건을 처리하는 게 보통의 프로세스인데 네. 이걸 같이 동시에 개최한다? 그만큼 김문수 후보 이외의 다른 국힘 중진 의원들이 마음이 다랬다라는 거고 후보를 교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지금 이 예고에 이 정말 이상한 예고에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희한한 현상이 하나가 예. 이 윤석열 세력이 지금 서로 아니, 쪼개지게 생겼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세력 중에서 가장 강성이 김문수 후보였죠. 돌이켜보면 그래요. 후보고. 네, 맞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계엄 잘못됐다고 그러고 저 국무회의 그 적법한 게 아니었다고 해가지고 부정선거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약간 벗어나 있었는데 음. 오히려 윤석열 그 중심 세력이 한덕수를 초대하고 한덕수 후보를 초대하고 김문수 후보는 좀 고립돼 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윤석열 세력 안에서 이제 분화가 일어나는 거지.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주목할 점이에요. 그러니까 친윤이 친윤을 버리고 그러니까. 친윤이 계엄과 먼 반윤을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거기서 친윤끼리 어떤 자중질이 일어나고 전 이게 결국 나중에 분당 사태까지 갈 수 있는 조짐이 될 거라고 좀 봐요.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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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당권과 어떤 본인들의 공천권을 가지고
싸운다면 네 편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원래 그런 당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엄청난 일까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에 한 데에서 오늘 오후 2시에 했고 그 의원총회에서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발언을 한 이후에 당 지도부가 대구에서 영남에서 1박 2일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 김문수 후보를 찾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이후에 한덕수 후보도 나도 간다. 설득하러 간다. 만나러 간다 했는데 한 4시경에 김문수 후보가 지금 당 지도부가 당에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한다. 나는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로 가겠다. 서울 행선언. 야, 이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부터. 서울로 간다. 일단 이 상황에 게임 논리로 이야기하면 주도권을 김문수 내가 잡겠다. 후보가 잡은 거 아닙니까? 아하.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매달리고 만나달라. 더구나 권영세 위원장이 예. 승부수를 던져버려서 아하. 11일까지 사퇴. 이 단일로 안 되면 사퇴하겠다고 본인이 했습니다. 사퇴하겠다. 예. 예. 그러니까 누가 강한 입장인지 약한 입장이는 드러났는데 자,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왔느냐는 이제 조금 리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작년 올해 걸쳐서 한 4개월 정도를 국민의힘은 대선 준비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안 했죠. 안 했잖아요. 안 그러니까 한다고 그만큼 했죠. 시간을 놓쳤잖아요. 탄핵이 안 될 그러니까 거라고 보고. 시험에 비교하면 언제 시험 친다는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그게 엉뚱한 데 꽂혀가지고 윤석열 지키게 하다가 4, 5개월 협의한 다음에 딱 4월 4일 그 헌재 결정문을 통해서 시험 기간이 딱 확정되니까 예. 부랴부랴 하다가 이렇게 지금 시간 촉박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 안 하던 친구가 막판에 가면은 컨닝 하잖아요. 컨닝. 지금 컨닝 하려다가 들통난 거예요. 아하. 컨닝 하려다가. 이 컨닝 아닙니까? 컨닝. 이게. 자, 김문수의 변심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한동훈 후보를 이게 후보에 안 되게 하는 거에 집중하는 나머지 김문수 후보가 정말 어떤 분이었나를 다 잊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자, 김문수 후보의 결기입니까 고집입니까 이기인 최고. 아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뭐 유달리 남다른 결기도 아니고 고집도 아니고 네. 당신과 민심에서 선택받은 후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보의 행동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단지 그리고 단일화를 합의하겠다라고 했지 내가 후보가 되면 내가 안 하겠다. 한덕수 후보한테 공짜로 나의 후보직을 내주겠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서로 각자가 해석하고 의미하는 단일화에 대한 의미가 달랐던 거지. 김문수 후보가 좀 남달리 엄청난 고집을 부리거나 결기를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리고 뭐 단일화 압박이 되게 거세다. 못 버틸 거다라고 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어떤 사람인데요, 사실. 과거에 이제 그 인천 민주항쟁, 오산 민주항쟁 때 보안사령부 끌려가 가지고 고문 받았잖아요. 근데 그 고문 끝에 심상정 동료의 은신처를 끝까지 안 불었던 엄청난 사람인데 아니 고문도 버틴 사람이 단일화를 못 버티겠습니까 세상에. 저는 이거는 아주 명언을 하셨네요. 그렇죠.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너무 사실 진짜로 김문수 후보를 간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업재 대표님도 저는 김문수 통닭구이 관련해서 아니 김문수 후보와는 참 자주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인연이 많은데 예. 그분 이렇게 딱 악수하면요 손아귀 힘이 그렇게 세요. 악력이. 완전히 철봉을 요즘 열심히 완전 하셨어요. 통뼈입니다. 통뼈. 통뼈. 아니 성격도 그래요. 어디서 무슨 단식한다면은 단식하고 농성한다면은 농성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잘못 본 게 확실해요. 만만하게 본 게 만만하게 봤다. 확실했는데 이 제대로 걸렸는데 제대로 걸렸어요. 이게 어떻게 수습이 될지 지금 제일 가능성으로는 11일에 예. 김문수 후보가 등록할 걸 봅니다. 후보로. 네, 후보로 등록할 거를 봐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네, 등록하신다. 전 결국 근데 사자구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 단일화가 안 되거나. 김문수, 한덕수, 이준석, 이재명. 그렇죠. 그러니까 사자구도가 되거나 아니면 한덕수 후보가 끝끝내 그냥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하고 퇴장한다.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고려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김문수 후보의 편인 게 예.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당무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바꿔 말하면 평상시에는 당대표가 김문수다라는 얘기예요.
후보가 되면 유일한 후보가 되면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선거 캠페인에 대해서 주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후보가 갖기 때문에 어떻게 중진 의원들과 외부적으로 압박을 해도 법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유리한 건 김문수 후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기 이번 때문에 경선 버텨버리면- 과정에서 네. 김문수 후보가 저 발언을 어떻게 할지 해가지고 유심히 살펴본 게 있어요. 예. 부정선거 음모론인데 네. 이분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었거든. 그렇죠. 그렇죠. 2020년 그러다가 한 1년 가다가 그 뒤 안 했어요. 예. 안 했는데 이번에 토론 과정에서 나는 그거 안 믿는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철수, 한동훈 두 사람이 맞아. 몰아붙이니까 질문하니까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제대로 믿는 부정 것처럼 안 했어요. 이야기하면서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러면 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랬어요. 한동훈 후보는 그렇게 하면 선거 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락 연설 보세요. 뭐라고 했느냐. 사전투표 폐지하겠다고 그랬다고. 맞아요. 아니 사전투표를 만든 사람이 박근혜 정부 맞아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이분이 얼마나 좀 경직됐다고 그럴까요. 고지식한 걸 딱 보여주는 건데 예. 그게 이번에 어떤 태도로 나타날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건데 이제 사무총장 임명을 놓고 갈등을 벌였죠. 사실은 현재 사무총장이 이양수 의원인데 권영세 위원장이 이제 장동혁 의원을 안 치겠다고 했지만 이제 설득하면 사무총장 자리를 고사를 했고 이 가운데 이제 이양수 의원은 당원 당규의 군림하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랄까 대선 후보 어떤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정된 대선 후보와 현 당 사무총장이 갈등을 하고 있고 또 이양수 사무총장은 아니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나한테 직접 전화하면 되지 왜 이렇게 언론을 통해 말씀하시냐 왜 이렇게 대선 후보와 사무총장이 갈등하고 있단 말이죠. 아 이거는 약간 좀 우리가 이제 워낙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거 사실 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 안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박근혜 후보 때도 그렇고 네. 윤석열 후보 때도 그렇고 당무 우선권은 인사권을 정확하게 보장한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사무총장을 지명하는 그렇고 네. 하는 것도 그렇고 선대위원장, 비서실장 등등등 후보가 다 지명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한덕수가 올 거니까. 한덕수 대행으로 단일화가 되면 그 사람이 선대위를 꾸리고 예. 사무총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사권을 이제 행사해야 되니까 너는 안 된다. 너는 그냥 바지 사장일 뿐이고 한덕수 대행이 오면은 그 사람이 행사해야 될 마땅한 권한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이렇게 외압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7일 날 포스터 자료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젠가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 옆 스튜디오에서. 옆에 스튜디오에서 또 한덕수 후보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는 같이. 거를 당에서 함께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명 동시에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지금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수 입장에서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제가 저 계엄 사태를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 안 간 군 통수권자로서 병정놀이 하듯이 했다. 그래서 이 발작적 계엄이다. 줄이면 사이코 드라마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이거 사이코 드라마 2입니다. 어떻게 이리 맨정신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장동혁 의원은 아마 판사 출신이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판사 출신. 그분이 저 한동훈 밑에서 사무총장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랬던 분이 갑자기 또 반 한동훈으로 갔다가 그러다가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가서 갔다가 다시 또 저쪽으로 사무총장을 가버렸어요. 한다가 다시 또 이제 고사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는 다 세부적인 거고 제 김문수 후보 딱 선출했을 때 딱 느낌은 이제 한국 보수가 진짜 보수와 가짜 보수로 확실히 갈리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보수가 이번 선거에서 이 가짜 보수인 국민의 힘을 심판해가지고 아주 크게 지도록 만드는 게 이 보수 재생을 위한 기회다. 그렇다면은 보수 구명정이 있으니까 개혁신당 쪽으로 아마 많이 갈 것이다. 그게 이 대선 패배 이후에 보수 재생의 주도권을 잡는 그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내다봤거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하나의 촉진제가 안 될까요?
촉진자가 되어야 보수의 되고. 구명정은 이준석이다. 그러니까 촉진자가 되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자중질환과 질의 멸렬함을 떠나서 국민들이 그런 현상을 보고 개혁신당으로 눈이 돌아가게끔 저희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사실 작금의 국민의힘은 보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더 이상. 보수가 아니라 보스. 그러니까 이제 보스만 바라보고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정치꾼들의 집합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아니 정말 진짜 염치가 있거나 양심이 있다면 사실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죠. 근데 후보를 냈다는 것을 100번 양보해도 이렇게 단일화를 두고 당 밖에 있는 사람을 두고 당내 후보를 가지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린치하고 조리돌림하는 이런 행위가 전 사실 이건 거의 내란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허. 내란을 일으킨 정당에서 다시 한번 당권 내란을 일으키고 내란 있다. 어허. 이거야말로 공천 쿠데타죠 사실은. 어. 진짜 내란 때문에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었던 정당이 예. 또다시 당내 운영상에 있어가지고 또 다른 내란인 모습을 보여준다? 전 더 이상 보수라는 그 말 자체를 붙일 정당이 아니라고 보고 저희 개혁신당이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우리 조갑재 대표님이 사이코 드라마 1을 찍더니 이제 또 후보 단일화 문제로 사이코 드라마 2를 찍고 있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25일까지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그러니까 25일까지 투표 용지 인쇄가 25일이니까 사실상 그때까지 단일화의 시간이 있다. 근데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불쌍한 건 불쌍한 건데 예. 25일까지라고 단일화 시간을 못 박은 게 저는 굉장히 유권자를 또 조롱하고 기만하는 거라고 보는 게 재외국민과 부재자 투표의 투표 시간이 20일부터 25일까지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4월 24일까지 재외국민 부재자 투표 등록 기간을 거쳤는데 총 등록한 유권자가 26만에 달합니다. 아하. 국회의원 한 지역구와 맞먹는 숫자예요. 그런데 25일까지, 그러니까 투표 마지막 날까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사한 투표, 그 후보가 다른 후보로 바뀔 수 있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지금 김문수 후보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라서 단일화를 하려면 25일 이전에, 적어도 재외국민 투표 이전에 빨리 해야 26만의 유권자의 표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건 잘못 네.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한덕수 후보보다 오히려 이준석 후보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 근데 또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한덕수 후보와 만날 계획 없다 선을 긋고 있고 단일할 생각 없는데 자꾸 막 본인 이름 거론하는 거 2차 가해다. 이렇게 입장인데 자, 그래도 이거는 선거 막판까지 계속 이준석 후보 이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예. 단일화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단일화 해가지고 이긴다는 지금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희생되어 버리는 거지. 예. 그렇죠. 그리고 독자적인 명분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준석 후보는 이 대선이 국민의힘의 참패로 간 그 다음에 벌어질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이번 지지율이 10% 두 자릿수. 10% 정도는 나와야 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다만 보니까 3자 대결에서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이재명, 김문수 그다음에 이준석 구도일 때 좀 더 높이 나오죠.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더 많이 높이 나옵니다. 나오죠. 예. 사자 구도가 되면은 아마 조금 더 떨어지겠죠, 그죠?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사자 구도가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덕수, 김문수, 아주 이재명, 이준석. 이준석. 예. 그래서 이 보수의 구명정이라는 이 역할을 저는 한동훈 후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예. 후보가 이번에 사실상 많이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달 사이에 53대 47. 예, 그 많이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는 비판적 지지 뭐 이런 아마 입장을 유지하면서 거리를 두면서 이제 시간을 기다릴 텐데 그래서 대선 참패로 끝났을 때 이 보수 정당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니 보수 진영 전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반성과 대책 여러 가지 이런 격변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가고 특히 토론회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토론회에서 그동안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한동훈 전 대표 이번에 이제 최종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이 안 되면서 이제 선대위에 합류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관심 포인트였는데 합류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내일 이제 한동훈 캠프 회단식이 있을 것이라고 예정돼 있고 거기서 또 추후 입장이 정리될 것 같은데 SNS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가입 글을 올려가지고 이제 차기 당권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 안철수 의원도 그런 또 예측을 하면서 관련해서 또 비판적인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 형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한동훈 대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예. 단일화에 대해서도 저희 좀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제가 돌아가셨지만 노회찬 의원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노회찬 의원님이 명언을 남기셨잖아요.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힘을 합쳐야 된다. 음. 힘을 합쳐야 되는 게 맞죠. 음. 근데 외계인이랑 단일화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 개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 국민의힘은 외계인 같은 존재입니다. 아 국민이 외계인이에요. 사실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렇죠. 두 명의 대통령 파면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데 후보를 또 내는 이런 논리는 지구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외계인이니까 외계인과 단일화를 할 수 없다라는 걸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이렇게 좀 쿨하지 못하게 왜 그러냐. 경선에서 승복 서명까지 했는데 승복하고 빨리 이렇게 김문수 후보를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선대위원장으로 참석하지 않은 것을 좀 이해가 되는 게 다른 후보들은 사실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고. 네. 근데 유일하게 한동훈 후보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던 후보란 말입니다. 예. 그걸 다시 말해 종합해 보면은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탄핵에 대해서 그건 찬성한 사람이 맡아야 된다는 건데 그 모순을 한동훈 대표가 견디기 되게 힘들 거예요. 그건 그리고 굉장히 본인의 지지층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동훈 대표는 이대로 그냥 두는 게 오히려 낫다. 계속해서 억지로 선대위원장을 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분란만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김문수 후보가 좀 정치적으로 더 설득 잘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좀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게 아마 국민의힘에서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그 토론회 특히 마지막 토론회 김문수 한동훈 이럴 때 저는 한동훈 후보가 그 계엄 문제 그리고 부정선거 이거 가지고 확실하게 김문수 후보를 공격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일체 꺼내지를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면 승부를 피하더라고. 예. 저는 그거에 좀 아쉬웠어요. 예. 오히려 더 강하게 명확하게 선을 긋어야 될 자신이 한 역할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표를 의식을 해가지고 너무 강하게 나가면 했는데 항상 이 정치인이 고를 때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명분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실리 쪽으로 그리고 실리 쪽으로 갔는데 그런 기회가 앞으로 다시 올지.